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방, 항공, 우주 이쪽 분야에서 좀 주목받는 스타트업이죠. AIRO 그룹홀딩스. 이 기업의 2025년 2분기 실적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보내주신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와, 이게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에다가 주가 반응까지 상당히 흥미롭던데요. 네. AIRO 하면 역시 드론 기술이 핵심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뭐 방산 솔루션, 또 조종사 교육, 항공전자,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EVTOL, 그 전기 수직 이착륙기 사업까지 하고 있죠. 이번 실적 발표가 이 회사의 현재 성장 동력이 어떤지, 또 앞으로 가능성은 어떨지 이걸 좀 가늠해 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 주목하실 만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죠. 네. 보고서를 딱 보니까 2분기 매출이 2,460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1% 늘었어요. 어마어마한데요. 특히 그 핵심이라는 드론 사업 매출, 이게 2,200만 달러로 무려 216% 급증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네이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하고 우크라이나 쪽에 공급한 AI 기반 드론 있잖아요. 스카이워치. 네, 그거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그게 컸군요. 네, 그뿐만 아니라 미군 조종사 훈련시키는 교육 부문 매출도 사실 91%나 늘면서 힘을 보탰죠. 교육 쪽도요. 와. 다만 이제 이런 인상적인 매출 성장이 진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조정 EBITDA라고 하죠. 이자, 세금, 감가상각 이런 거 빼고 실제 영업으로 돈 버는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47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470만 달러요? 네. 작년 같은 기간에는 손실이었고 또 시장에서는 한 마이너스 480만 달러 적자를 예상했는데 이걸 완전히 뒤엎은 거죠. 710% 이상 급증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만 많이 판 게 아니라 이익을 내는 구조 자체가 좋아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순이익도 보면 560만 달러 적자에서 59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고요.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것도 예상치가 0.1달러였는데 이걸 뭐 2배 이상 훌쩍 넘는 0.30달러를 기록했어요. 이야, 대단하네요. 네, 이게 뭐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면 앞으로 계속 이익을 낼 수 있겠다. 이런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시장이 주목하는 거죠.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아무래도 지난 6월 IPO 기업 공개로 확보한 자금도 있었겠죠. 한 6,900만 달러 정도? 이 돈으로 드론 기술 더 좋게 만들고 새로운 플랫폼 개발하고 또 훈련용 항공기도 사고 이런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2027년까지 그 하이브리드 화물 드론을 내놓겠다는 계획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게 단순히 군수 지원뿐 아니라 민간 물류 시장까지 보겠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야심차죠. 군용 기술이 민간으로 넘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제품 라인업 확장이 아니라 AIRO가 이제 방산 기업을 넘어서 약간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가려는 그런 전략적인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확보한 자금으로 AI 성능 강화나 자율비행 기능 개발에 집중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 이런 기대감이 당연히 주가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주가액이요. IPO 공모가가 10달러였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24달러 후반까지 갔다고요. 네, 그렇죠. 꽤 많이 올랐죠. 한 6배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게 보통 성장 기업들 같이 볼 때 쓰는 지표인데 경쟁사들, 예를 들어 에어로바이러먼트가 한 8배, 크레이토스는 한 9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그거랑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죠. 그쵸. 그러니까 회사는 아직 좀 작지만 성장세는 엄청 빠른데 비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아직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에어로바이럴먼트의 푸마 드론이나 크레이토스의 고성능 전술 무인기 이런 아들은 이미 시장에서 강자들이죠. 근데 최근에 미국 방부에서 무인 시스템 도입을 더 늘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AIIo를 포함해서 이쪽 관련 기업들 전반에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봐야 합니다. 시장 환경 자체가 우호적이군요. 네, 그런 면에서 AIIo의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이 이런 성장 잠재력 대비해서 좀 매력적인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좀 의외인 게 이 회사를 분석하는 월가 애널리스트가 딱 3명뿐이라고 하네요. 네, 저도 그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커버리지가 적다는 건 정보 얻기가 좀 어렵다는 뜻도 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 시장에 덜 알려진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더 재밌는 건 그 3명 다 매수 의견이고 평균 목표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31달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 소수지만 강력한 지지는 좋죠. 근데 분석가가 적다는 건 그만큼 예측이 좀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기술 경쟁이야 당연히 치열하고 또 정부나 군수계약에 많이 의존하니까 정책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EVTOL 같은 신사업은 이게 상용화되려면 시간도 돈도 많이 들잖아요. 이런 건 분명히 존재하는 위험 요인이죠. 그렇군요.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여준 이 폭발적인 성장세, 또 흑자 전환 성공, 상대적으로 괜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우호적인 시장 환경, 이런 걸 다 고려하니까 그래도 투자 매력이 꽤 높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군요. 네.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긍정적인 요인이랑 위험 요인을 좀 균형 있게 보고 당신의 어떤 투자 관점이나 관심 분야와 비교해서 의미를 찾는 것이겠죠. 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AIRO는 2분기에 드론 사업을 중심으로 정말 기대 이상의 성장 그리고 수익성 개선까지 보여줬습니다. IPO 자금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이랑 사업 확장도 하고 있고 경쟁사들보다는 아직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하고 시장 분위기도 긍정적이고요. 네. 다만 이제 분석과 커버리지가 좀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말씀드린 내재된 위험 요인들은 신중하게 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례는 빠르게 크고 있는 방산 드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이 어떻게 기회를 잡고 또 커가는지, 동시에 어떤 도전에 직면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당신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얻어가실 만한 시사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AI로가 계획대로 2027년에 그 하이브리드 화물 드론으로 민간 물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다면요. 단순히 물건 옮기는 효율성을 높이는 걸 넘어서 이런 군사 기술과 민간 기술의 융합이 우리 사회 전반에 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